세상엔 다양한 맥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뚜렷한 개성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죠. 기네스 맥주입니다. 흑맥주의 상징이죠. 무려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기네스, 저것도 기네스, 같은 기네스일까요? 오늘은 기록 측정하는 맥주 브랜드 기네스 이야기입니다. 기네스의 탄생 스토리는 기네스의 고향 아일랜드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체코, 호주, 독일 다음으로 맥주 소비량이 많은 아일랜드답게 맥주를 김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김장을 하듯이 아일랜드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집마다 맥주를 만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맥주를 사랑했고 맥주를 마시는 빵으로 여길 만큼 주식으로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브랜드가 기네스인데요. 기네스 맥주 공장을 설립한 아서 기네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맥주 양조 기술을 배웠어요. 당시에 맥주를 보통 여성들이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아서 기네스의 아버지 리차드 기네스가 목사의 집에서 집사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맥주를 만드는 일도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리차드 기네스가 만들던 흑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교회에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레시피 물어보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죠. 하지만 리차드 기네스는 그 누구에게도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고 아들 아서 기네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기네스 맥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네스 공장은 1759년부터 약 250년간 한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초기 계약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아서 기네스는 1759년 더블린에 성 제임스 게이트가 있는 곳에 양조장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양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9천에 45로 계약하죠. 그런데 보증금 9천에 월세 45가 아니라 9천년간 매년 연간 45파운드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요. 월세도 아니고 1년에 7만 5천 원 정도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조장은 이후 기네스가 통째로 사버려서 지금은 유효한 계약은 아닙니다. 기네스는 맛에 대한 집착이 상당한 브랜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설립자 아서 기네스는 맥주를 더 좋은 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시의 강물까지 끌어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수로의 벽을 허물고 리피강에서 물을 끌어와 버립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법정 소송까지 야기했는데요. 기네스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강물 이용료 매년 10파운드 조건으로 허가해줍니다. 이 정도면 기네스의 수완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네요. 그리고 한 잔의 맛있는 맥주를 위해 강물까지 끌어오는 기네스의 집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네스는 맛을 위해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흑맥주는 술집에서 판매할 때 탄산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거나 맥주통에 잔고장도 많아서 바텐더에 따라 맥주 맛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그래서 업계 최초 수학자를 고용합니다. 맥주를 가장 맛있게 하는 효모의 양과 거품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고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해 고심했죠. 결과는 대성공. 맛도 향상되고 매출도 쭉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맥주는 손맛이라는 통념을 깬 거죠. 그러면서 드래프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혹시 기네스 드시면서 캔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공 같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위젯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이 이때 탄생하게 된 거죠. 위젯의 역할은 캔 맥주에 내장돼 있다가 캔을 열면 질소를 방출해서 맥주 표면에 기네스 특유의 거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네스는 이런 걸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먹는 방법까지 설명하죠. 왜냐면 드래프트 버전 캔 맥주는 따자마자 바로 마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맛이 없어지고 멀쩡한 맥주를 내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맛있게 먹는 법을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기네스 드래프트 버전 캔 맥주를 따서 약 5초 정도 위젯에서 질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45도 기울인 잔에 천천히 하프 모양까지 따라줍니다. 이후 거품과 맥주가 분리되는 서징 현상을 눈으로 즐기면 되는데요. 이 시간이 정확히 119.5초라고 하죠. 그래서 119.5초가 지나면 맥주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남은 기네스를 끝까지 채우고 마셔주면 됩니다. 이렇게 맥주의 진심인 기네스가 기네스북을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각지에서 각 분야의 독특하고 신기한 기록을 다루는 책 기네스북. 기네스북은 기네스의 전무이사 휴 비버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휴 비버는 동료들과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때 술 안주 삼아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죠.
휴 비버는 검은 가슴 물대새가 가장 빠른 새라며 주장했는데요. 일행들이랑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새는 둘째 치고 이때부터 이런 1등 찾기가 너무 재밌던 거예요. 자연 속 진기한 세계 기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신기한 기록을 수집하기로 유명한 로스 맥커터 쌍둥이 형제를 찾아가서 의뢰하게 되죠. 그렇게 1955년 맥커터 형제는 이 기록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 기네스북의 탄생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이 기네스북이 술자리에서 논쟁을 해결해줄 도구, 그러니까 술안주 정도 될 줄 알았지만 초판 5만 부가 한 달 만에 소진됐고 1984년은 5천만 부, 2004년엔 1억 부를 돌파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고야 말았죠. 리차드 기네스의 비밀 레시피로 시작된 기네스는 맥주에서도 책에서도 최고를 달리며 25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조장 초기 계약이었던 9,000년을 꽉 채울 만큼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기네스 이야기였습니다.